작은 도시에서 스페이스 큐레이션 랩을 맡고 있는 박남선이라고 합니다. 지난번 시간 이어서 이제 아날로그 세대를 위한 NFT라는 그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. 일단은 이제 지난번에 안 오신 분도 계시고 해서 지난번 그 브리프 설명 잠깐 먼저 간단하게 드릴게요. 지난번에 설명을 제가 이제 뭐 어떤 거 드렸었냐면 COA라 해가지고 제품 보증서 같은 그런 얘기를 드렸었어요. NFT라는 게 자꾸 이제 요즘 NFT 아트라고 해서 그 작품 자체, 그러니까 콘텐츠 자체에 뭔가 의미가 있다고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복잡해져요. 사실은 NFT는 그냥 증명서 정도로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제일 이해가 빠르고요. 그리고 뭐 증명서라는 게 어마어마한 게 아니라 저희 전자제품사도 다 보증서 오잖아요. 근데 이게 이제 왜 이 디지털 시대는 이게 갑자기 중요해지냐면 디지털 콘텐츠라는 게 무한 복제가 가능하죠. 그래서 원본과 복제본의 구분이 없습니다. 뭐 카피 앤 페이스트 하면 뭐가 오리지널이고 뭐가 카피인지 그런 걸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보증서를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그 보증서 자체의 가격이 붙는 그런 이제 현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조금 한 번만 넘겨주시면.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것 중에 하나가 그 디지털 아트로 이제 NFT에 팔렸던 사례를 하나 소개시켜 드렸는데 2001년 이제 작년 초에요. 작년 초에 크리스티 경매에서 5,000일 동안 이 이제 그 온라인 뭐라 그래야 되죠?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디지털 디자인을 하시던 분이죠. 근데 그분이 자기 인스타그램에 5,000일 동안 매일 하루씩 자기 마음대로 뭔가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올렸습니다. 근데 이 이미지들이 꽤나 인기가 좋아 가지고 인스타에서 이분이 약 200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아주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됐죠. 그래서 그 5년의 기간 동안 총 5,000장에 해당하는 매일 하나씩 해서 5,000일에 해당하는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콜라주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제 크리스티라는 사실은 NFT가 아니라 기존 오프라인의 가장 강한 이제 옥션 하우스에서 경매를 했는데 놀랍게도 이제 그 당시 기준으로 6,900만 불 정도.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난달 기준으로 하면 약 1억 불 정도의 가격으로 이제 경매가 낙찰이 됐죠. 이런 사례가 이제 지금 전 세계 NFT 열풍을 막 끌어올린 아주 큰 이제 뭐 그 뉴스 중에 하나였죠. 이제 이런 것들을 지난 시간에 저희가 설명을 드렸었고요.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제 아날로그 세대인 저희가 그럼 이런 NFT 시장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? 그래서 그런 어떤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NFT 시장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. 이제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눠봤습니다. 요거는 일반적인 NFT 시장 구분의 방법이 아니라 제가 고민을 좀 해갖고 이제 저희 세대에서 좀 이해할 수 있는 것들만 좀 모아봤거든요. 이제 처음에가 지금 혼돈과 탐욕의 아수라장이라고 썼는데 시장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 시장을 볼 때 지금 아수라장처럼 보인다는 거죠. 지금 뭐 참 매일매일 뉴스에 뭔가 떠오르는데 그거 보시면 무척 당황스러우신 적이 많으셨을 거예요. 이게 이제 아주 대표적인 아수라장 케이스의 이제 하나인데 이 친구 지금 사진을 보시면 인도네시아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던 대학생입니다. 근데 저 친구가 이제 뭐 컴퓨터 공학 전공하는 사람이다 보니 PC 앞에 앉아서 매일 자기 사진을 한 컷씩 찍었어요. 일종의 이제 타임랩스처럼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시간에 계속 찍었다고 해요. 그래서 한 5년 정도를 사진을 찍었는데 졸업을 앞두고 저걸로 뭔가 이제 자기 기념하는 동영상 같은 걸 만들까 하고 궁리를 하고 있다가 이제 컴퓨터 전공자니까 아무래도 NFT 얘기를 훨씬 빨리 들었겠죠. NZ 세대이기도 하고. 그래서 그럼 뭐 내 사진 찍어놓은 게 이렇게 많은데 뭐 저 보니까 비플이라는 분도 뭐 이렇게 5,000일 동안 뭐 해갖고 대박이 났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해서 그냥 심심풀이로 자기 사진을 이제 오픈시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 NFT 거래소에 들어가면 간단한 그냥 프로세스 따라 하면은 쉽게 NFT로 바꾸는 과정이 있거든요. 거기다 올려서 그냥 올린 거예요. 그리고 자기 트위터에 자랑질을 했죠. 내가 오픈시에 내 사진을 올렸어요. 그래서 최초에 올린 게 $3, 약 3,000원 정도에 올렸는데 황당하게도 어떤 이제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이렇게 뭐 이것저것 막 보다가 트위터에서 저걸 보고 오픈시에 들어가서 저거를 구매를 합니다. 구매를 하고 그걸 자기 다시 이제 트위터에 막 홍보를 해주면서
이 친구 얼굴이 일종의 인터넷 짤이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인터넷 밈이 된 거죠. 그래서 처음에는 3달러짜리였는데 그 다음 나가 보니까 4달러 되고 그 다음 나가 보니까 10달러 되고 계속 해가지고 5년 동안 찍은 사진을 다 팔고 약 20몇 억 정도를 벌어서 이제 금년 1월에 막 그 전 세계 이제 이 프레스들이 가가지고 막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는데 질문이 도대체 왜 네 사진이 이렇게 비싼 가격에 팔린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 제일 많이 났을 거 아니에요.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나도 모른다고. 그저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우리 부모님은 지금 내가 뭐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내 사진 갖고 좀 나쁜 장난은 치지 말아달라고. 뭐 지금 그런 아주 순진한 지금 젊은 청년인데 저희가 보면 아수라장이죠. 저 사진처럼 뭐 어떤 날은 잠도 덜 깨고 뭐 정신도 없는 저런 사진을 5년 동안 찍은 걸 가지고 지금 20억을 벌었습니다. 예, 그 다음 거. 이제 요거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. 저게 이제 그 일본의 그 유명한 강아지죠. 근데 이제 저 강아지 주인이 자기 강아지의 어떤 예쁜 모습들을 인스타에 올리기 시작하다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스타 강아지가 돼버렸죠. 그래서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인기 있는 강아지가 돼버렸는데, 그래서 저 이제 인스타에 올린 저 강아지의 주인이 처음에 올렸던 제일 첫 그 포스팅 한 걸 가지고 그 이미지를 NFT로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경매에 나왔습니다. 놀랍게도 400만 불, 40몇 억 정도에 저게 팔렸어요. 근데 저 강아지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어떤 이제 그 프로그래머들이 저 별명이 도지니까 저 쟤를 기념하는 코인도 만들고, 그래서 막 도지 코인도 있고 요새 그렇죠. 테슬라 오너인 앨런 머스크가 도지 머스크 난 좋다. 우리 저 앞으로 테슬라 그런 소품 같은 거 저 도지 코인으로 사게 해주겠다 그랬다가 뭐 몇 원짜리가 몇십 원 되고 뭐 난리도 나고 했었던 건데,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그 올렸던 포스팅을 400만 불에 팔고 거기서 이제 얘기가 끝이 아니고요. 그걸 산 사람이 또 기가 막히게 아이디어가 좋은 봉이 김선달 같은 사람이었는데, NFT라는 게 상당히 다양하게 기술적으로 확장이 되다 보니까 그 산 아이템을, 그러니까 저 NFT를 다시 쪼갭니다. 수십만 개로 쪼개가지고 그거를 몇만 원씩 받고 다시 되팔아요. 그러니까 소유권을 n분지를 해서 그 n분지를 네가 사라고 했더니 저 강아지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사주는 거죠. 큰 돈이 아니니까. 사서 뭘 하냐고요? 내 인스타에 올리고 내 트위터에 올리고 자랑질 하는 거죠. 나는 그냥 몇만 원 들여가지고. 그래서 다시 저걸 400만 불에 산 사람은 떼돈을 벌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그게 이제 NFT 시장이고 저희 같은 아날로그 세대가 보면 아수라장인 거죠. 근데 하여튼 지금 MZ 세대는 저렇게 NFT를 가지고 대응하고 놀고 있습니다. 다음. 이제 두 번째가 하이브리드적인 과도기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, 사실 NFT가 어쨌든 이제 디지털이긴 하지만 이미지를 중심으로 해서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게 지금 가장 많은 부분이거든요. 뭐 꼭 NFT라는 건 그런 아트나 이런 것만 갖고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현재 가장 이제 놀이로 이용되고 있는 건 그런 이미지를 갖고 하는데,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이제 어떤 이 이미지 시장들, 대표적으로 뭐 미술 시장이나 이런 데서 봤을 때 사실 아까 뭐 천문학적인 가격에 팔린 그거 이제 비프리의 작품을 보면 전통적인 예술 시장에서 이제 미술 비평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미학적인 가치가 거의 없죠. 그러니까 기존 미술 시장에 계신 분들이 지금 이제 많이 좀 열이 받죠. 우리가 여태까지 이렇게 쌓아왔고 이렇게 우리가 뭐 예술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해왔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니까 그분들이 이제 이 NFT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아주 천재적인 작가가 아이디어를 하나 내요. 데미안 허스트라고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는데, 이제 그 영 브리티시 아티스트라서 YBA라는 영국의 이제 일련의 그 젊은 작가들의 1세대 작가죠. 뭐 트레이시 에민이나 이런 이제 아주 요즘 세계 시장에서 미술 시장에서 가장 각광받는 작가 중에 하나고, 작가 이름은 모르시더라도 어쩌다 그런 걸 뉴스에서 보셨을 수도 있는데, 큰 어항에다가 포름알데히드 용액을 잔뜩 채워서 산채로 박제한 상어를 거기다 집어넣어놓고 작품이라고 막 팔고 했던 그런 작가예요.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도 이제 아까도 얘기 나왔던 뭐 삼성의 이건희 회장 그 컬렉션에도 아주 대표적으로 들어있는 작가입니다. 근데 이 사람이 사실 제일 약점이라고 미술 비평가들한테 비판받는 게 뭐냐면
세계적인 화가인데 그림을 참 못 그린다가 약점이거든요. 근데 이제 뭐 누구죠? 그 저 변기를 듀샹이죠. 그 변기를 가지고 뭐 새로운 어떤 개념 미술을 막 만들어낸 그 이후에 가장 이제 개념적으로 상당히 뛰어나온 그런 이제 작가신데 몇 년 전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 이제 조수들을 막 모아요. 미대 학생들을 막 모아가지고 알바생을 모아서 A4지보다 조금 큰 저기 보시면 지금 뭐 보이는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. A4지보다 조금 큰 종이들을 주고 어떤 룰을 정해줬냐면은 도트의 사이즈, 동그란 원의 사이즈를 정해주고 물감을 줍니다. 그 다음에 네 마음대로 찍으세요 해가지고 그 많은 조수들이 와서 열심히 찍고 돈을 받아간 작품이 10,000점이 있습니다. 근데 저걸 가지고 이제 뭐 할지 뭐 돈은 많은 사람이니까 자기 재미있게 그냥 이제 작품 활동을 한 건데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 몇 년이 흘러서 NFT 시대가 딱 오니까 이 양반이 또 아이디어가 막 뛰어난 사람이 발동을 했죠. 그래서 저걸 가지고 세계 최초로 하이브리드 아트 NFT라는 걸 만들어내요. 어떻게 한 거냐면요. 이거 10,000개를 디지털화를 하겠다. 그래서 이걸 다 각각의 10,000개 NFT를 할 건데 내 NFT를 산 사람한테 1년간 유예 기간을 줄게. 어떻게? 1년 지난 다음에 네가 그 디지털이 싫으면 디지털을 딜리트하고 원본을 주고 원본은 우리가 아주 귀중한 장소에 잘 보관해 둘게. 그 다음에 만약에 계속 디지털을 킵하겠다 그러면 그걸 다 모아놓고 한날 한시에 그 원본에 해당하는 그것들은 다 모아놓고 내가 화형식을 하마. 그러니까 앞으로 1년 후에는 디지털 또는 원본 하나만 남지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더 커런시라는 자기 작품만 거래가 되는 NFT 거래소를 만들고 저 10,000개를 띄워서 지금 대박이 났죠. 저 사람도 대박이 났지만 저걸 초창기에 산 그 친구들이 지금 서로 뭐 거래하느라고 치고받고 하면서 가격들이 올라가지고 어마어마한 가격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다음 게 대형 박물관이라는 데가 저희가 얼핏 생각해도 되게 보수적이고 뭐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대형 박물관에서도 2021년에 NFT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저희 이제 그림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게 제가 사람 이름을 잘 못 외워가지고 항상 저 웨이브죠, 웨이브. 그 일본의 유명한 그 이제 에도 시대 목판아들인데 저분 이름이 호쿠사이라고 사실 이제 그 19세기 초반에 일본이 개항되면서 유럽하고 일본 사이에 문물 교환이 일어났을 때 저런 이제 목판화 작품들이 유럽으로 엄청나게 넘어가서 일본에 대한 어떤 그 좀 애정도가 되게 높아지는데요. 그래서 뭐 드뷔시라는 이제 작곡가 같으면 딱 저 웨이브라는 작품을 보고 바다도 안 가본 다음에 유명한 라메르라고 바다라는 이제 그 곡도 만들고 막 그랬던 뭐 이제 유명한 작품인데요. 사실은 저런 거는 예술 작품으로 나온 게 아니라 에도 시대 이제 상인들이 막 성장을 하면서 제품 팔 때 싸는 포장지나 또는 이제 돈이 좀 생기니까 집에 좀 꾸미려고 담벼락 뭐라 그러죠? 하여튼 그 벽에 요새 말하는 벽지처럼 바르는 그런 용도로 쓰던 종이들이랍니다. 그러니까 한 디자인별로 한 3,000장 정도가 나왔다는데 어마어마한 이제 몇백 장에 해당하는 각 이미지마다 각 작품마다 유럽이나 미국으로 막 넘어갔죠. 지금 대부분은 이제 어차피 산 유럽 사람들도 포장지처럼 사서 막 썼는데 그 중에 원본대로 남아있는 가장 이제 깨끗한 작품이 지금 대형 박물관에 있어서 하다 보니 대형 박물관만 지금 오리지널을 소장한 그런 셈이 돼버렸거든요. 근데 시기도 아주 오래됐고 이 후쿠사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저 작품에 남아있는 낙관으로 저희가 후쿠사이라고 알고 있는 거지 실제로 그 후손들이 뭐 계속 연결이 돼서 소유권을 주장한다든지 저작권을 주장한다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작품을 소장한 대형 박물관에 이제 인증이 찍힌 게 일반적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장 오센틱한 작품이 돼버렸죠.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실 뭐 대형 박물관 이제 스핑크스 뭐도 갖고 가고 뭐 난리 나는 데잖아요. 근데 그런 것들을 이미지화해서 NFT를 할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지금 이슈가 되게 많을 테니까 가장 안전한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러면 뭐 영국의 어떤 그 유물 같은 걸 해도 되잖아. 근데 사실 저희도 그렇지 국립박물관에서 아주 소중한 건데 그걸 인터넷에 올려서 장난친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 국민 정서에 찬성하는 분도 많을 테고 반대하는 분도 많을 테니까 그런 정치적인 이슈를 좀 뺄 수 있는 걸 골라서
호크 사이에 저 웨이브를 가지고 디지털 우편 엽서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아날로그판 실제 이제 우편 엽서들은 대형박물관 기프트샵에서 팔고 저 디지털 그 이미지만 한정판으로 NFT에서 이제 출시를 했었습니다. 그런 경우가 있었고, 그 다음에는 보면은 왕가희 감독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가요? 왕가희 감독은 알긴 다 아시죠? 예, 저분이 2021년에 이제 30년 전에 입봉을 처음 하셨대요. 그래서 이제 작년이 30주년 되는 해였는데, 이제 뭐 화양연화나 뭐 이런 거 나왔을 때는 다 필름으로 영화 찍던 시대잖아요. 그러다 보니 편집하고 남은 필름들을 지금 보관을 계속 해왔는데, 사실은 디지털하고 달라서 필름은 그걸 다시 보게 되기 어려우니까 30주년을 맞아서 어떤 프로젝트를 했냐면 그 필름들을 다 모아서 영상을 디지털화를 했습니다. 그래서 그 디지털화된 영상을 가지고 다시 또 NFT로 판매를 했죠. 근데 뭐 워낙에 이제 팬들이 좀 많은 감독이시다 보니까 그런 이제 NFT 프로젝트를 기획을 했고, 그래서 지금 국내에 이제 봉준호 감독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주변을 통해서 자신이 이제 예전에 찍어놨던, 그러니까 그 지금 공개가 안 된 그런 영상들을 가지고 NFT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고요.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지금 대표적으로 과거에 있던 아날로그가 NFT로 바뀌는 아이디어들, 그런 이제 예를 보여드렸는데, 사실은 이런 것들이 앞으로 훨씬 더 많이 튀어나올 것 같고요. 그게 훨씬 더 큰 어떤 포션을 차지할 거라고 이제 전 세계 NFT 관련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 편은 이제 호모 콜렉투스란 말은 이제 제가 만든 말인데요. 지금 수집하는 인간이라 그래서 사실 이제 NFT와 상관없이 저희가 그 옛날부터 누구든지 다 뭐 모으는 거 되게 좋아했죠. 아이든 어른이든 뭐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아니겠나요?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옛날에 수집하던 것 한 페이지 넘겨주시면, 지금 NFT만 황당한 게 아니라 예전에 이제 가끔 세계 뭐라 그러죠? 그 뭐 세계 뉴스 이런 거 보면 마릴린 먼로가 저렇게, 이제 요건 사실은 이제 포토존에서 따로 찍은 거죠. 원래 영화 이미지는 아니고 그 영화 7년 만에 외출에 보면은 이러고 있다 갑자기 지하철 지나가서 바람 불어갖고 올라간 저런 옷 같은 거 모아서 경매하고, 그 옆에 노란 쪽지는 뭐냐면요, 포스트잇 같은데 엘비스 프레슬리가 앉아갖고 이렇게 낙서한 거랍니다. 저게 손바닥만한 종이에 그냥 대충 낙서한 건데 저게 얼마에 팔렸는지 아세요? 하나로 한 3천만 원 정도에 팔려요. 그러니까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맨 그때 어른들이 보면 그 당시 저거 3천만 원 준 사람이 이해를 못했을 거고, 저희가 지금 NFT 하는 젊은 애들 이해 못하는 것처럼 인간은 항상 저렇게 저희 역사를 보면 해온 거죠. 그래서 저런 것들이 형태가 바뀌었을 뿐이지 NFT라는 게 전혀 없던 게 새로 생긴 그런 거는 아니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 이미지가 이제 유형 딱지하고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시면, 스포츠 카드 이런 게 있는데 여자분들 잘 모르지만 남자분들은 참 어렸을 때 딱지, 꼭 유형 딱지가 아니더라도 수많은 딱지와 이제 이게 운동선수 카드 이런 거 참 많이 모으거든요.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유망한 NFT 시장 중에 하나가 이 딱지 시장과 스포츠 카드 시장인데, 새로 나왔을 때마다 참 저거 사주러 쫓아다니기도 되게 귀찮고, 그 다음에 사준 다음에 저걸 보관하고 관리해 주는 것도 부모 입장에서 무지하게 귀찮죠. 애들은 뭐 계속 잊어먹고 찢어먹고 하니까. 근데 이게 NFT로 바뀌면 아이 휴대폰에 다 들어가 버리니까 지네끼리 뭐 트레이드를 하거나 새로 모으거나 할 때도 아주 편하고, 아마 이제 앱들도 생기겠죠. 내가 모은 카드, 빠진 카드, 어디 가면 또 뭐 살 수 있을지. 그래서 지금 현재 NFT 시장에서 가장 유망한 그런 시장 중에 하나고요. 이제 마지막으로 표정들을 되게 지루해 하시는 것 같은데 빨리 끝내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, 이제 뉴 마케팅이라 그래서 NFT라는 것들이 사실은 기존의 마케터들이 지금 되게 관심을 갖고 사용하셔야 되는 그런 분야거든요. 그러니까 뭐 여태까지도 언오프라인 통합 마케팅이라는 말은 많이 했는데 거기에 새로운 이제 기술이 하나 더 추가된 거죠. 그래서 내용을 보여드리면, 스케이트보드 시장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요. 스케이트보드는 보통 이제 젊은 세대들이 언제든지 좋아해 왔죠. 그다음에 스케이트보드에다가 어떤 예쁜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그런 것들을 갖고 자기만의 어떤 취향이나 이런 걸 드러내고 하는 아주 대표적인 개성 있는 상품인데, 지금 이제 세계적인 스케이트보드 회사들이 저마다 다 똑같이 하는 방식이 뭐냐면, 유명한 그 스트리트 아티스트나 이런 사람들하고 제휴를 해서 이미지 한정판을 만듭니다. 그래서 그걸 NFT를 팔아요.
그럼 NFT를 산 사람한테는 거꾸로 그게 그려진 스케이트보드를 별책 부록으로 주는 거죠. 옛날 같으면 스케이트보드를 사면 저거를 이미지를 가지고 뭐 스티커를 만들거나 해서 부록을 그걸로 줄 텐데 지금은 반대로 이미지 NFT를 사면 우리가 스케이트보드를 줄게가 돼버렸고 사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스케이트보드를 살 건데 돈을 좀 더 추가해서 NFT까지 갖게 되면 향후에는 투자 가치까지 생기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마케팅을 하기 시작했고요. 그 다음에는 하나 같이 다 보여주세요. 코카콜라, 플레이보이 같은 오프라인의 아주 전형적인 강자들이 이 NFT를 가지고 마케팅을 시작을 합니다. 그래서 어떤 예쁜 디자인들, 옛날에 이제 굿즈로 나왔던 그런 것들을 디지털 이미지로 만들어서 이것들을 NFT를 출시를 하고 판매를 하고,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사실 대부분 마케팅은 우리가 돈 써서 해야 되는데 이제 돈을 벌면서 마케팅까지 하는 거죠.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돈을 먹기 시작하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야, 코카콜라가 좀 콜라를 파는 회사에 NFT 파는 회사에 헷갈릴 테니 지금까지는 대부분 코카콜라, 플레이보이 마찬가지로 NFT의 판매 수익은 보통은 어디 이제 그 구호단체나 이런 데 기증을 하는 편이고요. 그래서 계속 브랜드 이미지를 확장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도 계속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등장을 해서 마케팅에도 아주 많이 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아날로그 세대가 좀 관심 있을 분야에 관련해서 지금 NFT 소개 좀 해드렸고요. 계속해서 다음번에도 좀 더 다른 분야에 대해서 NFT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